수치스럽지 않은 방송 수치팟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후한무치 노팩트 신변잡기 팟캐스트 수치스럽지 않는 방송 수치팟입니다. 아는 것은 얄팍해도 궁금한 것은 많은 30대 풋내기 아저씨들. 이 아저씨들이 모여서 온갖 잡다한 이야기를 털어보겠습니다. 수치팟! 와!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없이 데이터, 팩트, 수치 없이 털어보는 방송 수치팟입니다. 저는 머리가 커서 슬픈 숙박업자 대가리라지 대라입니다. 전 컨텐츠와 술을 만드는 막간산이 맞산입니다. 네. 저는 포기를 모르는 회선 포기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전하는 말씀부터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다운로드, 구독, 줄여서 좆됐다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수치팟@gmail.com suchipod@gmail.com으로 어떤 얘기든지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메일은 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저희 댓글들이 좀 달렸어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댓글 그 모난자님. 저희가 그 모난자의 뜻을 막 궁금해했잖아요. 네. 그 뜻을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모난 사람이라는 뜻,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머니의 그 모성, 그래서 이제 모난자. 깊은 뜻이.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뜻이라는 것 중.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도 들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그 팟빵 플랫폼 말고 그 애플 팟캐스트 거기에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본인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아니 리액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진짜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왜? 네, 진짜예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그 SA 웃음 달아주셨는데 처음부터 쭉 듣고 있습니다. 매번 들을 때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일상을 나누는 게 보기 좋네요. 마음으로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제 삶의 방향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도전하도록 열심히 방송 들을게요. 화이팅! 재밌게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별 5개. 별이 5개. 별이 5개. 감사하네 진짜. 이분도 약간 조금 그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그냥. 근데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어리고. 그러면 뭔가 이제 눈웃음 꽃이란 아이디. 눈웃음과 그리고 물결표 많이 써주셨어요. 전하는 말씀 끝. 그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굉장히 저는 네. 평소와 똑같이 알잖아요. 회사원 삶이 항상 무던하고 똑같고 그랬죠. 그래서 네, 회사원으로서 한 주를 보내셨다. 네. 마사님은 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는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술자리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치우고 뭐 조금 특별한 일을 한 게 저희 함께 그 청년 아로파를 운영하는 친구가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책들을 좀 구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을 한 20권 정도를 구매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그 알라딘 중고 서점 거기에 들어가서 책을 막 고르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좋았어요. 뭔가 보통 요즘에는 메모는 하되 일기 같은 건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잘 못 쓰죠. 근데 그 책들 하나하나 그 제목이 마치 저의 지난 시간의 어떤 일기장처럼 추억에 젖었다. 그래서 추억에 젖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지를 잠시 그 책 제목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는. 오늘도 이 홀리해지는. 항상 이렇게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책 같은 거 데코레이션용으로 동묘시장 가면 그 중고책들 되게 많아요. 동묘시장에 그 되게 골동품하고 파는 곳들 많잖아요. 거기 가서 그 브리테니커 딱 데코용 브리테니커 백화점. 너무 약간 오랜만에 듣는. 안 팔죠 브리테니커. 안 팔아요. 근데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거 한 10권에 3만 원인가? 싸네요. 그 슬픈 게 백과사전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뭐
검색하면은 백과사전을 찾아봤잖아요. 아, 맞네. 근데 요즘에는 또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전엔 뭐 두산대백과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전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색을 안 하고 검색을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러면 이런 아, 약간 말장난. 저희 사색합시다. 네. 약간 개팬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말이네요. 아, 그러네. 아, 서로 닮아가나? 오래 있어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 또 개패님이 빠지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그 언급했던 대로 그 가게의 그 직원분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빠진 자리를 아직도 못 채우고 계시다고. 너무 안 됐습니다. 사실 그 저번 녹음 끝나고 저희끼리 뒷풀이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게 뭐 그 다시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게요. 다시는 못 왔다. 다시는 올 수 없었다. 영원히 못 찾았다. 저는 지난 주말에 그 예전에 마사님이 그 추천해줬던 체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만드는 소주 명인이 계신데 삼해 소주가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거기 뭐 그러면은 가서 직접 술을 빚고 그 빚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빚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개월 코스가 있는데 3개월 코스를 하면은 24병인가 5병을 빚을 만큼 그만큼 분량을 빚어주는데 한 50만 원 정도? 근데 전통주가 보통 한 병에 막 6, 7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가성비도 좋고 또 자기가 빚은 술이니까 그걸 또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런데요. 되게 의미 있고 또 거기 선생님이 되게 열정이 넘치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데 되게 어린아이 같으시고 막 저희가 12가지 마셨어요. 12가지 이렇게 한 잔씩 주시는데 12잔? 그 발효주 그리고 증류주 그리고 완전 센 그 약간 스페셜 아이템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주시면서 자기도 어제 술을 먹었는데 못 참겠다고 자기도 한잔 하겠다고 한잔 하시고 여전하신. 네. 그 삼해 소주가라고 이제 북촌 쪽에 있어요. 북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 6명이랑 그 2인 1조로 그 항아리 술 담그는 코스를 3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하셨어요? 네.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술을 다 증류해가지고 이제 25병 해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2인 1조니까 나눠요. 그러면은 뭐 한 12병에서 13병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딱 내가 주변에 정말 고마웠던 분들에게 선물로 줘야겠다 하고 제가 다 마셨어요. 24병 다? 마셨어요. 네. 그거 한 40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지나지만 지 입맛 따시신 거예요? 네, 입맛 따였어요. 왜냐면 집에 2병 있어요. 아. 집에 2병 있는데 제가 요거 한번 나중에 가져올게요. 맛있어요. 맛있어. 네, 진짜 이거 맛있어. 녹음날? 녹음날? 녹음날, 먹고 하지 뭐. 좋아요. 먹고 해도 좋죠. 뭐. 먹으면서 술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한번 특집 같은 게 있으면. 좋죠. 네. 괜찮다. 네.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한 선물을 한 3분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다 먹었어요. 야. 너무 맛있어. 네. 마시고 싶다. 요새 또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저희 이제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습도 체크를 매번 하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게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거의 70%? 맞아요. 70%? 네, 70%. 70%면은 뭐 사우나예요? 그냥 뭐 숨 쉬면 그냥 물 안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준인데 거의? 그러니까요. 정말 습해요. 덥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되게 사계절이 뚜렷한 좋은 나라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 안 살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주변 사물을 인지하는 시점 때부터 이렇게 밖에 바나나 나무 있고 막 그렇죠. 야자나무 있고 네. 이런 데 자랐는데 항상 어머니께서 더울 때마다 거의 1년 내내 여름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우리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단다. 이거 되게 짠하네. 약간 이민 그러니까 교포분들의 항상 이런 약간 이렇게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겠지? 네. 그런데 요즘에 여름 엄청 길고 봄 가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름이잖아요. 네. 봄 가을은 한 달씩.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요. 뭐 넘어가는 기간을 봄이나 가을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저 여름마다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요? 여름 방학 때마다 한국에 놀러 왔었어요. 동남아시아의 여름과 네. 한국의 여름이 약간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남아의 여름이라고 하면은 그늘 아래 있어도 더워요. 습하니까 피할 수가 없는 더위였는데 한국 오면은 뭐 약간 햇빛이 뜨겁긴 한데 나무 밑에서 쉬면은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우리나라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동남아인지 이게 맞아요. 뭐 한국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좀 많이 느껴요 요새. 네. 그래서 요것도 그 포기님이 좀 나름대로 조사해 오셨죠 이거? 아 그렇죠. 이거 네. 나무위키에서 따오셨나요? 아 네. 저희 다 사색이 아닌 검색. 참 배움터. 사색이 아닌 검색. 첫 번째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더위가 매년 빠르고 길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렇겠죠. 지난 10년 동안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시점이 조금씩 빨라졌대요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느끼는 게 약간 집중호우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장마라는 기간이 있어서 뭐 네. 6월 말에는 뭐 한 1, 2주 정도 비가 쫙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왔는데 요새는 장마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막 덥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한 2시간 동안 막 쏟아지고 갑자기 또 맑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 지리 이런 데서나 배우던 스콜 동남아의 스콜 제가 항상 겪었던 그 스콜. 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다. 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동남아 수준까지는 아닌데 동남아는 이제 비 오면은 비를 맞잖아요. 네. 그럼 아파요. 아 요새 그래. 요새 진짜 빗방울이 굵어가지고 이 며칠 전에 온 비도 그랬어요. 아파요. 맞으면 막 네. 아프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약간 아열대 아 기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신 게 이제 지역 불반도가 정말로 말 그대로 지역 불반도가 된다 미래에는. 그래서 요새 특산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산물 지도가요? 네. 뭐 그 녹차 같은 경우에 되게 유명한 게 보성 녹차잖아요. 보성 전라도의 녹차예요. 보성 녹차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요새는 강원도 춘천에서도 재배가 되고 춘천 녹차. 춘천 녹차. 춘천 녹차. 닭갈비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럼? 닭갈비 더 위로 닭갈비는 더 위로 올라가. 닭갈비는 더 여기 위로. 군사 분기선 넘어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구 쪽 맞아요. 그쪽이 유명했는데 요새는 강원도 영월이나 양구에서도 와. 아니, 재배가 된대요. 강원도 영월이면은 엄청 추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최전방이잖아 최전방. 아, 제 생각에는 저희 나이 한 50 정도 되면은 두리안 먹을 수 있겠다. 아 두리안. 아, 그러네. 길거리 두리안 팔고. 그러니까요. 아, 두리안 팔고. 제주 두리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아무튼 이렇게 또 여름이 우리나라 여름이 이렇게 지역불 같다라는 거를 좀 살펴봤고요. 여름이라고 하면은 뭐 TV든 뭐 영화관이든 항상 특집으로 내거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남양 특집. 네. 맞아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밑밥 너무 깔았다. 아 이게 대라님이 진짜 노력 많이 하시는 아, 게 진짜.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지금 스크립트가 한 페이지를 한 넘어가요. 페이지가 빌드업. 아 이게, 빌드업. 이게 밑밥이라고 하고 방송 용어로는 니주라고 하는데 위주예요. 니주가 엄청 깔린 거거든요. 내가 편집 단계에선 거의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술 빚는 얘기에서 이제 스콜까지 거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지도, 우리나라. 그렇죠. 특산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 두리안 얘기 거기에서 나왔다가 남양 특집으로 30분 빌드업했다. 힘들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이제 여러분. 배틀 캐리어 배틀 뽑았다 배틀. 야 했다. 예, 테크트리 다 올렸어. 아 여기까지 했으면 할 일 다 했다. 네, 자, 남양 특집까지 왔습니다. 잘 드리블 잘하고 왔어요. 아, 예. 와. 아, 이제 그래서 예, 남양 특집 이 뭐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요새는 잘 안 보이지만 전설의 고향. 옛날에 토요 미스테리 아세요? 아 알아요. 너무 잘, 아세요? 너무, 네네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토요 미스테리 진짜 좋아했는데 아 무서웠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옛날에 뭐 드라마 M 10원씩 나왔던 아. 거미 드라마 거미. 거미는 잘 모르는데 M 다음에 거미가 또 나왔었어요. 아. 네, 그 다음 해 거미. 어. 모르시는구나 거미. 네. 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그 여름마다 되게 무서운 공포물들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그걸 남양 특집이라고 하는데 원래 남양이라는 게 그 약간 피서랑 비슷한 말이래요. 이렇게 시원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야 이건 처음 알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남양.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공포나 호러물을 주로 남양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공포 이꼴 남양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제 보통 남양물은 그냥 여름에 보는 공포물을 그냥 일컫는 말이고 그래서 겨울에 남양물을 보면은 얼어 죽습니다. 아 근데 이거 되게 발음이 어렵네요. 남양물. 남양. 네. 남양. 아니 대라님이 점점 말하면서 얌얌 쪽으로 가고 냠냠. 있다고. 냠냠 특집을 해가지고 이것까지 니주였어. 이제 오늘 게스트는 요리사가 오시네. 이것까지 빌드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얌얌. 냠냠 특집. 음식 특집, 얌얌 특집. 아, 저 어디로 가는 거죠? 다 먹어버릴 갈 곳을 잃었다. 얌얌. 네, 여튼 여러분 진짜 남양 맞죠? 네.
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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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이 공포물을 보는 게 우리나라나 일본은 되게 여름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 공포 영화 뭐 링 아니면 링. 주온 이런 거 봐도 여름이 배경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통 그런데 이게 딱히 더워서라기보다는 약간 전 세계적으로 막 우중충하고 습하고 이런 계절의 공포물들이 많이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장마가 여름철에 오니까 주로 여름에 공포물이 많고 약간 유럽이나 아니면 저 미주 쪽에서는 이제 겨울. 재밌다. 네. 그래서 보통 막 그쪽 흡혈귀 영화나 공포 영화 보면 막 눈 내리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언더월드, 뭐 프랑켄슈타인 이런 거 보면은 겨울 배경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겨울에 공포물이 되게 많대요. 아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흡혈귀가 막 이제 해변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막 매미 울고 있는데 흡혈귀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링이나 주온 같은 것도 보면은 생각해 보니까 그 직배가 아니라 리메이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리메이크한 거 보면 겨울 맞아. 긴팔 입고 있고 다 링 맞아. 애들이. 네. 그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거. 주원이 그렇지. 그렇지. 그루지. 그루지가 그 약간 어린애 귀신 나오는 건가요? 토시오. 토시오도 옷 입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겨울이니까 이렇게 패딩 입고 이렇게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게. 추워. 우리나라에서 여름이었는데 여기 겨울이네. 얼굴이 저런 게 그게 추워서 얼어 죽어서. 아하.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네.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남략 특집을 저희 3명의 약간 썰풀이 시간으로 각자 겪었던 그 무서운 일들을 썰풀이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크게 2개 파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요 공포물, 남략물. 그래서 귀신이 무섭다. 귀신. 네, 각자 겪었던 약간 초자연적인 얘기나 아니면 뭔가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접했던 경험. 요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귀신보다 내 인생이 더 무섭더라. 네, 내 인생이 더 무섭다. 그래서 뭐 도시괴담이나 아니면 약간 그 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났었던 그런 무서운 경험이라든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큰 실수를 했거나 흑역사. 네, 본인이 실수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거 방송 준비하면서 이 두 분께서 각자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렇게 제목만 뽑아서 주셨는데 제목만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난 되게 좀 무난하게 살았구나. 두 분 제목들을 보니까 두 분이 너무 다이나믹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제목이 좀 거하게 뽑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들어보면 약간 이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늘 이렇게 약간 빚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라님한테. 대라님이 그래요? 스크립트도 짜시고 이러니까. 아프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건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되게 열심히 했죠, 그죠? 내 인생아 힘내. 전 짠해도 잘 안 나오던데. 열심히 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경험담을 풀어보는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귀신이 무섭다. 귀신. 네. 귀신을 믿으세요? 다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수준까지 과학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아직 기술력이 아닌가. 역시 이거 약간 이과스러운 대답이다. 그죠? 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믿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썰도 풀겠지만 이렇게 직접 본 적도 있고 이러니까 있긴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미쳤거나. 그러니까 보통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뭔가 기가 허하다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환각을 보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따지기에는 그런 걸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많으니까. 약간 제가 그런 원래 타입이거든요. 네네. 기가 허하지 않고 그냥 정상인이라서 잘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게 특정 이제 그 지역이나 이런 데 가니까 저도 보더라고요. 시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쥐어짜낸 귀신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아까 그 인트로에 저희가 일부러 썰푼 이야기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저희 이 얘기를 여기서 자세히 못했잖아요. 맞아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한 18년 정도 살았잖아요. 2살 때부터. 그렇게 길었나요? 18년?
2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으니까 거의 그 유년기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거기였거든요. 2살 때 가니까. 이렇게 2살 때면 진짜 아기 때. 그렇죠. 그 아버지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업을 이제 어렵게 시작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오랫동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못 찾고 막 헤매고 있었는데 월세가 비싸잖아요. 이제 가족은 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마땅한 월세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집을 딱 발견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집이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엄청 큰 저택이었어요. 저택. 1층 저택이었는데 진짜 컸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본 집 중에 제일 컸어요. 방이 몇 개예요? 방이 한 7개 정도 되네요. 야. 근데 제일 쌌어요, 가격이. 방이 적은 다른 집보다 더 싸다고? 네, 다 쌌어요. 조금 낡긴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싸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보수가 안 돼서 보수는 너네가 해야 해. 대신 월세가 싼 집이야. 라고 해서 이제 신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도 뭔가 이상한데. 이상했죠. 구조가 되게 이상한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굉장히 넓었고 집 한가운데 정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상이 되세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러죠? 중정이라 그러나? 그런 중정이 있는 집이었는데 좀 집이 넓고 이러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마다 이제 한 방씩 쓰게 됐거든요. 부모님 방, 손님 방 있고 이제 저희 누나가 묵는 방, 그리고 제가 있는 방 이렇게 좀 흩어져서 자게 됐는데 유독 이제 누나가 계속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네. 원래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런데 그 방의 특징이라고는 그 방이 중정을 바라보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들은 그냥 다 이제 방이 막혀 있고 창문이 뚫려 있지만 이제 밖으로 뚫려 있는 집 밖을 보게 되는 그런 방들이고 누나 방은 굉장히 넓은데 이제 창문이 중정 쪽으로 나 있는 그런 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나가 거기서 계속 이제 뭐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고 이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해서 뭐 이렇게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가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혹시 뭔가 뭐 이상한 게 있나 해서 그 같이 자기로 했거든요. 밤에 무서워하니까 자꾸 악몽을 꾸니까. 호기님이. 네, 저랑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잤죠. 같이 잤는데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중정 창문에 사람이 붙어 있는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형체만 보였는데 꿈속에서 그 검은 형체만 보였는데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고, 근데 그게 약간 눌러붙어 있다. 그러니까 창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눌러붙어 있다. 이게 뭔가 끈적끈적하다. 눌러붙어 있다 하면서 이게 소름이 쫙 돋으면서 깨는 꿈을 꿨는데 세 명이 똑같은 꿈을 동시에 꾼 거예요. 와.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 방을 이제 손님 방으로 비워두고 손님은 무슨 죄야? 한 번만 꾸면 되니까 하여튼 그 손님 방으로 비워두고 이제 방을 옮기면서부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뭐 여기 뭐 그냥 뭐 수맥이 지나가나 뭐 방이 좀 기운이 안 좋나 정도로 해가지고 잘 살다가 심지어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그 방만 빼고는 방만 빼고 그 방은 이제 손님 방으로 쓰다가 나중에 정말 안 돼서 손님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손님도 악몽을 꾸진 않았는데 좀 이렇게 꺼림칙해서 꺼림칙하니까 이제 방 아예 문 잠그고 그 상태로 지내서 이제 이사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그때쯤 되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사하기 전날에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고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생했다. 아니 무슨 고생을 해요? 이랬더니 그 집이 정말 그 안 나가던 집이었는데 귀신이 나와서 너네가 들어가서 2년 동안 살다니. 그 이제 말해주는 거야? 아니 웃겼던 게 첫 번째 웃겼던 거는 이걸 얘기를 안 해줬어? 라는 거였고, 그 집의 사연이 뭐였냐면은 이제 아주 오래된 고택이었는데 거기 일본인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화재가 나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집 구조를 보면은 잘 보면은 중정이 있잖아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니까 이렇게 밖으로 못 나오고 가족이 중정에서 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 형체가 붙어 있는 게. 그러니까. 와. 중정에서 다 타 죽고 탔으니까 너무 활활 탔으니까 어디 묻을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중정의 어딘가에 믿겠지.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정에는 이제 일본인 그 가족분의 이제 사체가 어딘가에 묻혀져 있고,
그런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웃겼던 거, 아니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너도 일본인이니까 괜찮지 않아? 우리가 한국인인 걸 몰랐어? 새끼들이. 라는 경험을 하고 이제 아파트를 이사를 갔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와, 근데 이거는 되게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들었었던 어떤 귀신썰보다 제일 구체적이어서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잠에서 딱 깼는데, 아니 무서웠는데 딱 깼는데 동시에 깼고 3명이. 진짜? 네, 3명이 잠에서 동시에 깼고 똑같은 꿈을 꿨어요. 와, 이거는 진짜. 네.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형체가 안 보였는데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경험을 하면은 진짜 귀신 믿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갑시다. 오늘의 경우. 귀신을 보지 않기 위해서. 월세 비싼 집으로. 네, 한 번 더 물어보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저는 귀신을 봤던 경험은 없어요. 네. 귀신을 봤던 경험은 없는데 살면서 가장 이렇게 등골을 오싹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네, 그때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역시 군대. 소름썰 하면 군대 썰이죠. 네. 포기 인도네시아 일본 귀신 이야기로 막을 올린 썰풀이 시간. 다음 파트에서 데이라와 맞선의 무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수치스럽지 않은 방송입니다.